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 멤버십 여러분.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정말 긴 시간 기다렸는데요. 사실 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말 나오고 나서 지금처럼 관심이 좀 적은 거는 좀 이 1기 신도시 이슈가 나온 이래 처음인 것 같아요. 요새 부동산 분위기가 좀 소강 상태고 1기 신도시 나름의 거기서 관심 있는 사람들만의 리그가 되다 보니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에 대한 관심이 예전과 같지 않은 거는 맞는데요. 그래도 지금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뭐야, 나 1기 신도시 관심도 없는데. 그리고 된 사람만 좋은 거지. 안 된 사람은 기분만 나쁘고. 솔직히 선도지구에 선정이 됐다라고 해도 뭐 요새 분위기 보니까 딱히 돼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뭐 굳이 신경 쓸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1기 신도시 안에 내 집 마련을 했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선도지구 결과 발표에 관심은 많지만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솔직히 관심을 조금 끊고 계셔야지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1기 신도시에 집을 갖고 있지 않거나 1기 신도시에 관심은 있는데 아직 진입을 못하신 분들에게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되고 나서 뭘 챙겨야 되냐면 누가 됐는지 단지를 확인해야 돼요. 뭐야, 내가 갖고 있지도 않는데 단지 확인해서 뭐해? 속만 아프지? 아니고요. 지금 단지가 어떤 단지가 선정이 됐는지를 알아야 이후에 추가적으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을 가릴 수가 있고요. 그 이유를, 그 선도지구에 지정된 이유를 가늠할 수 있어야지 이후에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도지구가 누가 됐는지 확인하고 그 이유를 유추해가지고 추후에 가치가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가치가 얼마나 변했는지 확인을 하면 그 주변 단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주변 단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성을 확인을 해서 다음에 선도지구에 2차로 다음에 선정될 단지를 좋은 가격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나한테 충분히 메리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는 1기 신도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추후에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탈락할 단지들 중에서 다음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 그리고 거기서 가져올 메리트들이 뭐가 있을지, 그리고 이번에 이주 대책이 딱히 없는데 이로 인해서 주변 단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 주변 단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시기, 그 타이밍, 그리고 그때 올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기 신도시에 관심이 없더라도 빨리 끌어올려서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1기 신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러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개 구역 36,000호를 선정했다. 분당 3곳, 일산 3곳, 평촌 3곳, 중동 2곳, 삼본 2곳 이렇게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분당과 일산 입장에서는 면적이 평촌이나 중동 3본에 비해 원래 조성된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그것에 비해서 더 많은 구역이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평촌, 중동 3본에 비해 분당, 일산이 조금 물론 세대수로 봤을 때는 더 많지만 구역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워낙 치열하고 구역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을 많이 가져가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성남, 부천, 안양, 군포. 그래서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지정 방안, 그리고 지원 방안, 그리고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라고 하잖아요. 시장들. 그래서 지금 보면 구역이 선정된 곳을 보면 시장들이 머리가 아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역들이 선정이 됐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분당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선도지구 결과를 보면 샛별마을이 됐고요. 양지마을이 됐고 시범단지에서 우성, 현대 앞쪽 라인을 빼고 뒤쪽 라인 애들이 됐어요. 좀 의외였죠. 이게 가장 이번에 선도지구 발표에 있어서 가장 의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안타운 건영 3차 S4 여기가 포함이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시범단지에서 요 앞쪽 라인이 지금 선정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의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 분당 신도시를 개발할 때 생활 인프라라던가 이 상업구역이라던가 가장 넓고 빽빽하게 개발을 하고 여태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데가 이 서현역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는 상업지역과 인프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많이 들어차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얼마나 더 개발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분당 같은 경우 처음에 분당이 개발됐을 경우에는 처음 분당이 개발됐을 때는 여기 서현 라인에 있는 서현역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 일대가 입지가 가장 좋았는데 지금은 입지가 누가 제일 좋아요? 지금은 순회역이 더 좋잖아요. 학원가를 끼고 있고 학군이 더 우세한 이 순회역 라인, 요 라인이 훨씬 더 입지가 좋아졌고 여기가 1급지고 여기가 이미 1급지를 놓친 상황에서 시장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더 개발할 것이냐, 여기를 더 개발할 것이냐, 여기를 가져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서현 순회 정자순으로 봤을 때 정자는 서현 순회 이후에 개발이 된 곳이라서 선택지는 서현과 순회 둘 중에 고를 가능성이 더 높았어요. 둘 중에 고르기가 더 용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미 서현은 인프라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넓게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고 가치는 더 순회에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번에 선도지구를 선정해서 재건축이 되고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삐까뻔쩍한, 누가 봐도 괜찮다라고 할 만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서 선정이 된 세 곳 중에서도 1급지, 2급지, 3급지를 나름 손에 꼽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가시성과 이후의 가치를 논할 때 누가 봐도 입을 댈 수 없는 정말 누가 봐도 최상급의 입지를 만들 큰 변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우아할 정도의 결과물을 내려고 했을 때는 사실 이 30구역이라고 나오는 양지마을 시리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누가 봐도 가장 상급지고 지금도 상급지고 지금 양지마을 여기 순회역 시리즈랑 서현역 시리즈 단지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분명히 여기가 1급지고 여기가 2급지고 지금 여기 이제 3급지가 되면서 유지되어 왔다가 이제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양지랑 다시 순위를 다투려고 이제 쫓아오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양지가 여기가 다시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순회 학원가부터 여기까지 쭉 연결되는 학군과 학원가 그리고 재건축, 변화, 신축 이제는 분당에서 순회는 넘볼 수 없는 순회역 주변에 있는 양지마을은 넘볼 수 없는 이제 최고의 입지로 완전 안정화되는 거고 자리매김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더 이제 주변으로 일대가 인구가 많아지니까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개발의 여파를 요 밑에 있는 애들도 받게 될 거고 물론 주변에 있는 애들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상해 봤을 때 다음에 여기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구역 중에 다음 단지가 선정이 되면 보기 좋게 이게 확장되는 모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선정된 세 곳도 크게
사실은 요 정자 쪽에서 될 거냐 아니면 요 위에 임해야탑까지 올라갈 거냐라고 다들 긴가민가 하긴 했었거든요. 이미 여기는 이제 교통편이 좋아질 거니까 여기랑 시너지를 내려나? 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는 땅이 마땅하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죠. 규모가 크지 않고 길이만 좀 긴 상황이라서 좀 개발에 난항이 있지 않았을까.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가 좀 선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고, 그러다 보면 여기 항상 제가 분당에서의 가장 핵심 지역이고 심장에 해당되는 중심지라고 했던 구역 내에서 세 구역이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분당에 대한 이번에 선도지구에서 최대한 개발의 효과는 극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양지를 여기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시범을 요 앞쪽을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역을 여기 개발하면 이제 여기 활성화되고 여기도 공원을 끼고 요 앞뒤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요걸 활용할 수가 있죠. 이 주변으로. 그래서 얘가 역세권이 아니라도 역세권 단지 하나, 역세권에서 가까운 단지 하나, 그리고 거기에서 끼고 있는 데 이렇게 해서 연계성이 되게끔 이 세 구역을 선정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순회역 라인, 서현역 라인, 그리고 그 사이에 낀 걸로 해서 입지가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입지별로 하나씩 선택이 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추후에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구역 선정의 이유를 찾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주변 단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하면 이제 여기 라인에 있는 단지들은 부동의 입지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후에 다음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단지를 찾자라고 하면 관점을 두 가지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